여보, 머리가 어지러워. 이서연이 조수석에서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야 할까? 민준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병원비, 또 병원비. 지갑 속 카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사업 실패로 쌓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쉬면. 서연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억대의 병원비 고지서가 떠올랐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은 고속도로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볼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갓길에 눕혔습니다. 차로 돌아온 민준은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아내의 형체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짓눌렸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민준이 스스로에게 말하며 더욱 속력을 냈습니다. 1시간 후 고속도로 순찰대 김 경장이 갓길에 누워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쓰러진 사람 있습니다. 즉시 구급차 요청합니다. 김 경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의 맥박은 약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김 경장은 서연 주변을 살펴봤지만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차 사고도 아니고. 김 경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서연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김 경장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량도 없고 갑작스러운 뇌출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형사과로 연결해 주세요. 김 경장이 병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강력팀 최 형사가 사건을 인계받았습니다. 최 형사는 서연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민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연락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병원 직원이 최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최 형사는 민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웃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옆집 할머니가 최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표정도 이상했어요. 최 형사는 이 말을 듣고 민준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준은 이틀 후 휴대폰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신용카드도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외곽 항구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제 김도연이야. 강민주는 죽었어. 민준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모텔방에서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서연의 유기 사건이 작게 보도된 것을 확인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발, 제발 더 이상 커지지 마. 민준이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골에는 차가운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민준이 사용하던 차량이 이미 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융 기록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군. 최 형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항구 도시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극도로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피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끔 눈에서 미세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를 보며 희망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최 형사는 현상 수배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준이 접촉할 만한 채권자들에게만 은밀히 정보를 흘렸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민준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도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강민준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김도연으로 불리는 민준이 인테리어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프로젝트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현장 일용직에서 시작해 이제는 사무실 대표가 되었습니다. 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대성공이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들 많았어. 다들 보너스 챙겨줄게.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어둠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갓길에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희미한 신음소리. 으아. 민준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상공회 모임에서 민준은 중견 건설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 대표님 사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던데요? 건설사 대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 이력이 궁금하네요. 어디서 사업을 배우셨나요? 건설사 대표의 질문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의 목구멍이 막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배운 게 전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건설사 대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큰 투자 의향은 없으신가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잠정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최 형사가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부인은 어떻게 됐나? 국가 지원이 끝나서 사설 요양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서연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면회객도 없이 조용한 병실에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지수였습니다. 과거 서연의 담당 국선 변호사였던 그녀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윤지수 변호사예요. 기억하실까요? 지수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거예요. 지수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사건 때문에 받은 충격으로 대형 로펌에 들어가 성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이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설 탐정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실종된 지 2년이나 됐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주세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 실장이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항구 도시에서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사업은 어떤가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성공적이에요. 지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지수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 있는 도시로 가서 법률 자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정의 법률 자문. 지수는 민준의 사업 영역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할 법률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우편함에서 고급스러운 브로셔를 발견했습니다. 정의 법률 자문 마이너스 건설업 전문 법률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민준이 브로셔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윤지수 대표 변호사의 화려한 이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대형 로펌 출신, 건설업 전문가. 사업 확장하려면 법률 자문이 필요한데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정의 법률 자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지수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준은 지수의 날카로우면서도 매혹적인 눈빛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김 대표님 사업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지수가 민준의 사업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해요. 지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를 맡으시려면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해서 지수의 전문적인 설명에 민준은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신 적 있나요? 지수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쭉 여기서만. 아, 그렇군요.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 중에 비슷한 사업을 하시던 분이 있어서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수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지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치밀함이 자신의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사무실을 떠난 후 지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준.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민준을 올가맬 계약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다시 지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수가 준비한 특별한 제안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민준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50억이요?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큰 금액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아는 투자회사에서 김 대표님 같은 성실한 사업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지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담보가 필요하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담보 설정이에요. 지수가 두꺼운 계약서를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계약서를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투자 계약이니까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지수가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0억을 투자받고
김 대표님 자산의 우선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선 담보권이요? 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담보로 잡힌 자산으로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지수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민주는 50억이라는 거액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뭔가요? 민준이 계약서 한 구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도덕적 해이 방지 조항이에요. 사업가의 품격을 유지하라는 의미죠. 지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덕적 해이요? 과거에 불법적인 일을 했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해요. 민준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김 대표님 같은 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려 했지만 방대한 분량에 눈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투자회사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하네요. 지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명하겠습니다. 민준이 펜을 들었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서명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김 대표님. 이제 정말 큰 사업가가 되시는 거네요. 지수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민주는 기분 좋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대기업의 문턱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김혜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이라고 해요. 혜진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김도연입니다. 민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사업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운이 좋았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진의 순수하고 밝은 성격에 민주는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혜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시작하게 됐어요.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드시다니. 혜진의 순수한 칭찬에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혜진은 자주 만났습니다. 혜진은 민준이 야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몸 상해요. 혜진이 민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혜진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을 버린 후 처음으로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뭐려? 당연한 거죠. 한편 지수는 민준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나 보네요.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준이 가장 행복할 때를 노려야겠어요.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서연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최근 들어 미세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지수가 서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버리고 행복하게 사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혼자 고생했잖아요.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압류 신청서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그가 모르는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 유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모든 자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혜진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가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윤지수라는 여자가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지수는 사무실에서 압류 신청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강민준,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지수가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이 혜진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의 인테리어 회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지수가 유치해준 50억 원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축하드려요. 이번 달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직원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다들 덕분이야. 회식 준비해.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혜진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혜진이 민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민준이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너도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 전의 악몽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실 나 과거에 많이 힘들었어. 민준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힘들었는데? 사업 실패하고 많은 걸 잃었어. 민준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거네. 혜진이 민준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받아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환자가 눈을 떴어요. 병실에서 간호사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2년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지수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기억하세요? 윤지수 변호사예요. 네, 기억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2년 전에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갓길에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까지.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지수가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저를 버렸나요? 네. 하지만 이제 복수할 수 있어요. 지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복수요? 그 사람의 모든 자산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복수보다는.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뭘 원하세요?
다시 걸고 싶어요. 제발로.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재활 치료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복수예요. 지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재활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제가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의지만 있으면 돼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혜진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반지는 준비됐고 민준이 반지 상자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해. 혜진이가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민준과 혜진은 로맨틱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혜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매일이 특별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해. 민준이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혜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프로포즈했습니다. 세상에. 도연아. 혜진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그게 예스라는 뜻이지? 당연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지수는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집행 가능하겠네요.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서둘러 주세요. 지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비틀거렸지만 자신의 힘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지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 설 준비가 됐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네. 제 발로 걸어서 법정에 서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혜진과 함께 새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여기 어때? 바다가 보이네. 혜진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여기로 하자. 민준이 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겠지? 혜진이 민준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영원히 행복할 거야.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최 형사는 신문에서 김도연의 성공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강민준이 맞군. 최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가 됐나?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더 큰 그물을 치자. 최 형사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행복한 밤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지역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혜진과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지역 유지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민준의 성공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김도연이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과 약혼했습니다. 민준이 혜진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혜진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도연 씨만 사랑할게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자 연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김 대표님 정말 부러워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 끔찍한 밤은 완전히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역 경제신문 일면에 민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난 재기 신화, 김도연 대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보, 신문 봤어? 혜진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일면에 당신 사진이 나왔어. 민준이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을 성공적인 재기의 표본이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뿌듯하다. 민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큰 사업가가 됐네. 혜진이 민준의 팔뚝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민준이 혜진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혜진은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보러 갔습니다. 신혼집으로 계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혜진이 넓은 거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네. 민준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야? 혜진이 상상에 빠진 듯 말했습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 만들자. 민준이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민준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가능하신가요? 물론입니다.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지수는 법원에서 중요한 서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압류 명령이 승인됐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집행하겠습니다. 지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강민준, 이제 정말 끝이야. 지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서연은 병원에서 걸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어요.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나 봐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지수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법정에 직접 나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해요. 지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혜진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 혜진이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이 이럴 거야. 민준이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새 집 꾸미기 시작하자. 혜진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 민준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민준의 사무실에는 이미 법원 집행관이 와 있었습니다. 압류 통지서를 건물 입구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압류 대상인가요? 네, 회사부터 개인 재산까지 전부요. 민주는 여전히 혜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 혜진이 물었습니다. 빨리 하자. 다음 달은 어때? 민준이 기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준비가 바쁘겠네.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걱정 마. 최고로 멋진 결혼식 해줄게.
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연 대표님이신가요? 내일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행복한 미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였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업무 관련이야. 별거 아닐 거야. 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2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가 마침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 지수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네가 아내를 버렸던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거야.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행복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기분 좋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계약한 펜트하우스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건물 입구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딱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법원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 올라간 민준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민준이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법원 집행관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연 대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윤지수 변호사가 제기한 채권 소송에 따라 압류 집행합니다. 집행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지수? 자신을 도와준 그 변호사가? 잠깐만요. 분명히 투자 계약이었는데.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입니다. 집행관이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급하게 윤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이런 제길. 민준이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집행관이 다가왔습니다. 개인 계좌도 모두 동결됐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건물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편함에 법원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연 평생 치료비 및 간병비 청구의 건.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소장을 펼치자 2년 전 자신이 유기했던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뇌출혈 진단서와 혼수 상태 기록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혜진이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혜진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혜진이 민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소장을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혜진이 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가 결혼했었다고? 그것도 아픈 아내를 버렸다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아, 들어봐. 나에게는 사정이 뭐야? 아픈 사람을 버려도 되는 사정이 있어?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혜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버려? 그것도 아픈 아내를?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업도 망하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버렸다는 거야?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서 던졌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피 묻은 돈이었어. 혜진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제발. 이제 김도연도 거짓말이었구나. 당신 진짜 이름도 강민준이고.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민준이라는 사람과는 1초도 함께 있을 수 없어. 혜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아, 가지마. 민준이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 더러워. 혜진이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준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민준이 길거리로 나와 걸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통곡하던 민준 뒤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씨죠? 민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최 형사입니다. 2년 전 이서연 유기 사건 담당자였죠.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2년간 당신을 찾았습니다. 최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도 곧 진행될 겁니다. 민준이 바닥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최 형사가 명함을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벤치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갓길에 서연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순간이.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민준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윤지수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이서연 씨의 치료비와 평생 간병비에 대해 논의하죠. 민준은 휴대폰을 보며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지수의 접근부터 투자 제안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극이었습니다. 완전히 당했구나.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준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성공한 사업가로 칭송받던 사람이 이제는 거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갈 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민준이 일어나서 법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습니다. 법정 출입구 앞에서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들어가세요. 법원 직원이 민준을 안내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민준의 눈에 윤지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피고 강민준 씨, 저쪽에 앉으세요. 재판장이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님, 청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판장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지수가 일어서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 강민주는 2년 전 아내 이서연을 갓길에 유기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김도연이라는 가명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고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투자 계약서를 보시면 지수가 계약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계약은 사실 이서연 씨의 평생 치료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산 신탁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도덕적 해이 조항에 따라 과거 유기 행위가 발견되면 모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피고가 직접 서명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씨,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맞고 아내를 버린 것도 맞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원고 측 요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이군요. 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은 지수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왜 나를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법정은 당신의 돈과 계약만을 심판했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스스로 심판하십시오.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지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이 혼자 힘으로 걸으려고 애쓰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사 고소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진실로 속죄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수가 법률적인 조언만 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여기 있어요. 지수가 서류 봉투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바로 서명했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준이 서명한 서류를 지수에게 돌려줬습니다.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지수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여관방을 얻고 건설 현장 일용직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김씨죠? 힘들어도 참고 해야 해요. 현장 반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첫날부터 민준은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의 작은 방에 택배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업 도구 세트와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민준은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민준이 쪽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은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김 씨, 과거에 뭔 일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속죄하는 거예요? 네. 평생 속죄하며 살 생각입니다. 동료들이 민준의 진심을 알아줬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민주는 정직한 노동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한편 서연은 병원에서 지수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낸 선물 잘 받았을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지수가 서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된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끝났어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형사는 민준의 소식을 듣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법이 아닌 양심이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민준의 형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서연의 선처 요청이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을 나온 민준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아내 유기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뉴스는 민준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사실은 아내를 버린 범죄자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은 시골 마을로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민준은 작은 언덕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민준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민준의 머리카락을 흩어뜨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2년 후 민준은 시골 마을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에서 시작해 이제는 혼자서 가구를 만드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김 씨, 의자 만들기 정말 잘하네요. 마을 이장이 민준이 만든 나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에서 큰 사업하다가 왔다고 했죠? 이장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멈추고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줘서 여기 와서 속죄하고 있어요. 무슨 상처요? 제 아내를, 아픈 아내를 버렸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군요. 네. 평생 이렇게 살 생각입니다. 이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사시면 돼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서연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만에 받는 서연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서연의 힘겨운 필체가 보였습니다. 민준 씨에게 당신이 치른 대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이제 서로의 삶을 살아가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서연. 민준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용서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이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특별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습니다.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그 조각상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서연은 재활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2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연이 무대 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희망은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희망재활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나무 조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구나. 서연이 조각상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괜찮아. 서연이 조각상을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지수는 대형 로펌으로 복직해서 성공적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님, 이서연 케이스 정말 대단했어요. 후배 변호사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더 유명해지셨잖아요. 중요한 건 명성이 아니라 정의예요. 지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민준과 서연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다른 도시로 이사해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준의 소식을 들으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뉴스 보셨어요? 그 김도연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동료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성공한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의 추억은 이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민준의 목공소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가구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김 씨가 만든 책상 정말 튼튼해요. 마을 주민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장인 같아요. 민준은 이제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노동과 진심 어린 반성이 그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작업을 마치고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이 만든 의자에 앉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 민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민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준은 서연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 살아요. 민준이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잘 살아, 서연아. 새들이 지저귀며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눈앞의 아름다운 현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재단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설계한 재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대표님이 만든 거니까 분명히 좋을 거예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나무 조각상이 따뜻한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처럼
서연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강민준처럼 절망 속에서 비겁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이서연처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와 벌, 복수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버린 죄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배신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고 지수는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